여러분, 혹시 지금 투자하면 고점에 물리는 거 아닐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야 하는 거 아닐까? 시드부터 모으고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 때문에 투자를 미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딱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디벨롭몽님의 웅덩이 매매법 분석해 볼 텐데요. 첫 투자 타이밍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흥미로운 전략일 것 같아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투자 초반에 멘탈의 흔들림을 줄이면서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과연 실제로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익률과 변동성 관리 관점에서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없는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웅덩이 매매법은 주가가 웅덩이처럼 움푹 꺼질 때마다 이런 웅덩이에서 위험자산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입니다. 현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저금통을 만들어 두고 주가가 일정 수준 하락할 때마다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가면서 평균 매입가를 낮추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투자하면 투자를 시작한 초반에 하락장을 맞는다고 해도 적립식 투자보다 유리한 평단가로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QLD 주가가 지난 20일 평균보다 하락하면 안전자산 중 10%를 QLD로 전환하고 60일 평균보다 하락하면 5일에 걸쳐 안전자산의 50%를 QLD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인 매수 전략은 이 표를 참고해 주세요. 이런 투자 전략은 특히 급락장이 자주 발생하는 시장 환경에서 초반 매입가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웅덩이 매매법은 투자 초반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장 하락 시 추가 매수를 유도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는 물론이고 최근 같은 변동성이 커지는 장세에서 적립식 투자 전략과 비교해서 초반 성과가 꽤 괜찮은 편인데요.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서 멘탈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큰 하락 이후에 오는 주가 반등에서 수익률 역시 크게 올릴 수 있는 거죠. 이 전략은 특히 투자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데요. 심리적으로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시장이 폭락하면 공포에 매도를 하게 되지만 웅덩이 매매법 투자자들은 폭락장이 매수 기회로 보이기 때문이죠. 훈련된 전문 투자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로서 시장 하락을 견디면서 저점 매수 기회도 잡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폭락장에서 웅덩이 매매법을 활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시 시장이 단기적으로 크게 떨어졌지만 이후 급격한 회복이 있었죠. 이때 지속적으로 매수한 투자자들은 반등장에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웅덩이 매매법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폭락장이 매수 기회처럼 보였겠죠.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웅덩이 매매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웅덩이 매매법은 결국 적립식 투자와 큰 차이가 없어진다는 건데요. 매수 시그널만 존재하고 매도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위험자산 비중만 계속 커지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적립식 투자와 유사한 성과로 수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락장에서 효과적으로 매수할 수 있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결국 포트폴리오가 점점 위험자산 중심으로 구성되는 거죠.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웅덩이 매매법이 장기적으로는 시장 평균과 비슷한 성과를 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투자원금 대비 자산 총액의 비중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 표현한 그래프인데요. 투자 초반을 제외하면 점차 패턴이 적립식 투자, 나아가서는 QLD 그 자체 주가의 패턴에 수렴하는 게 보이시나요? 즉, 일정 시간이 흐르면 웅덩이 매매법을 통해 얻은 추가적인 이점이 많이 희석되고 적립식 투자와 유사한 결과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웅덩이 매매법이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분들에게 멘탈을 지키면서 투자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메리트가 있다는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웅덩이 매매법처럼 투자 초반 멘탈은 지키면서 동시에 수익률과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유효한 접근법이 있을까요? 제가 제안드리는 방식은 모멘텀 투자 전략입니다. 모멘텀 전략은 상승과 하락의 추세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모멘텀 전략에도 정말 다양한 방식이 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되면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반대로 하락세에 들어갔을 때는 안전자산 비중을 확대하는 거죠. 가장 단순한 심플 모멘텀 전략은 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상세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 있으니까 심플 모멘텀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카드를 꼭 참고해 주세요. 바이앤홀드는
물론이고 자산 배분 전략과 비교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요. 모멘텀 전략의 첫 번째 장점은 웅덩이 매매법과 마찬가지로 투자 초반에 고점을 잡지 않고 멘탈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단순한 적립식 매매 전략보다 수익률과 변동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거고요. 웅덩이 매매법의 성과가 적립식 투자와 유사하게 수렴하는 반면 모멘텀 전략은 상승과 하락 시그널을 매수 매도 지표로 활용하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이 회복되는 시점에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단순한 저점 매수보다 위험 관리가 용이하고 상승장에서는 효과적으로 편승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현재 심플 모멘텀 지표는 하락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때는 위험 자산을 매수하지 않고요. 하지만 시장이 언젠가 회복되어 모멘텀 지표가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위험 자산 매수를 시작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면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이면서 동시에 상승 추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큰 하락의 리스크는 관리하면서 대세 상승 추세는 놓치지 않겠다는 거죠. 지난 50년간 QLD의 모멘텀 전략과 단순 적립식 투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해보면 모멘텀 전략이 변동성을 줄이면서도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여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성과 비교는 영상 속 이 그래프를 참고해주세요. 앞서 예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QLD는 200일 이평선 아래에 있습니다. 아마도 올해 투자를 시작한 사람이라면 안타깝지만 고점에 물렸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 운 좋게 투자를 고민만 하다가 아직 시작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준비하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당장 매수를 시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멘텀 지표가 돌아서는 걸 확인하고 위험자산 비중을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시작하면 투자 초반 멘탈을 지키면서도 대세 상승에 올라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단순한 하락장 매수보다 회복세 전환해서 분할 매수하는 것이 멘탈과 변동성 관리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제가 현재 개발 중인 홈페이지에서는 매일 모멘텀 지표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출장 중이거나 PC를 사용하기 어려울 때 모바일로 모멘텀 시그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매수, 매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모멘텀 지표뿐만 아니라 금융공학 전공자들이 사용하는 백테스팅 방법으로 미국 주요 ETF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요. 자산 배분 전략, 최적 포트폴리오 탐색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웅덩이 매매법은 투자 초반 저점 매수를 통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적립식 투자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따라서 멘탈 관리와 리스크 관리를 함께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멘텀 지표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단순히 저점 매수보다는 모멘텀 지표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올 때 분할 매수하는 게 멘탈 관리와 수익률, 변동성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투자는 멘탈이다. 투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